Hi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s Rebecca, and as you know, you can just call me Becky. Okay, so it's already the middle of May, which means you know what's coming, right? Summer. I hate summer. I really hate summer, but it's already hot now. Well, like when I was living in Australia, it is hot. I mean, like the temperature is higher than Korea because it always goes up to like 40 degrees, like in like the hottest days in summer. But still, it's very dry, so I don't really get sweaty, and I don't feel like hesitated by some other people because they're sticky and those stuff. But in Korea, it's a little bit different. It's humid. Oh, and I hate when someone touches me in the middle of summer. But anyways, I can't do anything about it. So yes, I'm taking my time to, just go through with the last time of spring at the moment. Okay, so today we're going to go through with the grammar part again. So I hope you focus until the end. And I think this will be about like 12 minutes maybe. Okay, so let's start from now.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베카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더워요. 씻고 나면 더워요. 근데 제가 뜨거운 물로 씻어요. 한여름에도 진짜 이렇게 뭔가 활동을 많이 해서 막 운동을 해서 막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진짜 뜨거운 물로 계속 씻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씻고 나와서 더우니까 땀이 또 나고 그럼 씻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어서 우리 접속사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등위 접속사를 끝냈어요. 하나만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할 건데 상관 접속사 여러분 이름에 항상 힌트가 있잖아요. 상관, 어떤 것과 즉 A와 B의 어떤 상관 관계를 주는 것이 바로 상관 접속사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든 B든 C든 그 자리에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구가 나올 수도 있고 간혹가다 절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등위 접속사든 상관 접속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품사를 웬만하면 맞춰주고 시제는 특히나 더더욱이 맞춰주는 연습 계속해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관 접속사는 크게 제가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거고요. 5개만 알면 또 다 되는 건가요? 싶으시겠지만 사실 아니죠. 당연히 더 있는데요. 이 5개 정도 하신다면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5개의 상관 접속사 크게 2개로 쪼개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크게 2가지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지금 알려드릴 거는 3개의 상관 접속사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3개가 서로 약간 연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3개가 어떻게 나뉠 거냐면 여러분 both A and B 라는 친구와 neither A nor B 라는 친구와 either A or B 라고 3가지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해석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뭔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말했었던 both A and B 라고 했을 때는 both라는 단어가 둘 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both A and B 라고 했을 때는 A와 B 둘 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제되는 거 없이 both라는 이 단어 때문에 둘 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neither A nor B 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을 가질까요? 네, 맞아요. neither A nor B 라고 했을 때는 A도 B도 아닐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neither A nor B의 그 nor를 빈칸으로 뚫어서 이제 빈칸 추리 문제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석 문제로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랑 B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both A and B 라고 했을 때는 둘 다 A와 B를 둘 다 얘기하는 거라면 neither A nor B 라고 했을 때는 이 A와 B가 둘 다 아닐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였었냐면 either A or B였어요. 그렇다면 either A or B는 뭘까? 이것은 A나 B 중에 하나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즉, 둘 다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으로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외워놔야 한국말을 봤을 때 어떤 상관 접속사가 들어가는지를 캐치하시는 게 쉽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몇 개 통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한 학습을 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더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는 수일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일치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항상 문장을 만들어낼 때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를 주어에 따라서 수를 일치시킨다, 즉, 단순지, 복순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부분들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사실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수일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조금은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터득을 하셔야만 하는 건데, 이 상관접속사는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외우셔야 되는 게 B에다가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B. 즉 both A and B,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라고 했을 땐 B에다가 수일치를 하는데, 이 중에서 both A and B는 제가 아까 해석이 A랑 B 둘 다라고 해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라는 개념은 좀 B에다가 맞추는 건 억지스럽다라는 거죠. 즉 A랑 B 둘 다라기 때문에 두 개로서 복수의 형태를 취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 어떤 예문이 등장할 수 있냐면 뭐 both my mom and dad 라고 했을 때 mom and dad예요. 그럼 엄마 아빠예요. 두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oth my mom and dad 그러면 비동사를 are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dad만 봐서 dad 3인칭 단순해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 둘 다라는 걸 통으로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때 비동사 그럼 are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뭐 my mom and dad are both teachers. 엄마 아빠 두 분 다 선생님이야. 이런 식의 해석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both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우리 neither A nor B 혹은 either A or B는 B에다만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예문 조금만 더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금 수일치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either A or B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둘 중 하나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둘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엄마가 either you or Sarah, 뭐 Sarah가 제 여동생이라고 한번 예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either you or Sarah라고 했어요. 그러면 U가 A 자리에 들어가 있고 Sarah가 B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B의 수일치를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Sarah는 3인칭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나 세라 중에 라고 해서 동사 뭐로 쓰지가 아니고 무조건 B 자리에 있는 세라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개를 산책시켜야만 해.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has to walk the dog 이렇게 가는 거죠. 즉 either you or Sarah has to walk the dog 이 문장을 either you or Sarah have to walk the dog가 되면 틀리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have는 우리가 3인칭에 쓸 수가 없죠. Sarah는 3인칭이니 have to가 아닌 has to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거 있어요? neither A nor B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뭐 neither my sister nor my parents 라고 했을 때 were at home, 집에 없었어요. 즉, neither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둘 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둘 다 아닌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neither my sister nor my parents 그러니까 나의 뭐 여동생도 나의 부모님도 없었다. were at home 그러니까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were에다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My parents가 우리의 어디에 나와 있어요? B 자리에 나와 있어요. B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친구에게 수일치를 꼭 시켜주셔야만 한다라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은 완벽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의 영역이 또 남아있거든요. 이 영역만 한번 파고 나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영역이에요. 자, 이 마지막 영역에서는 상관접속사에서 사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6년째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빈도수, 상관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요것이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be as well as A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대체 얘는 또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둘의 해석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해석을 했을 때 not only A, A뿐만 아니라 but also B, B도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해석을 했을 때 어떤 해석이 되는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즉 둘 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be as well as A 라는 표현도 B뿐만 아니라 A도, 즉 둘이 같은 뜻으로서 둘 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both A and B 라는 뜻과 똑같이 둘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요 표현을 be as well as A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하나 정도는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어떤 예문을 해볼까요? 뭐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클럽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왔어요. 마음에 드는군요. 당신? 제가 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게요. 아, 핸드폰뿐만 아니라 저희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해주었는데요. Not only his phone number, 그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but also his address 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나에게 말해주었다 라는 해석이 돼요. Not only A but also B. 올소가 가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즉, he told me not only his phone number but his address 까지 쓰셔도 돼요. also가 없는 경우가 간혹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뭐다? 네, as well as로 바꿀 때는 A와 B의 자리가 휙 스위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쓴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he told me 까지는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는 나에게 말해주었어요. 근데 뭘 말해줬냐면은 his address as well as his phone number. 스위치 되신 게 눈에 보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전래 느낌으로 등장하지 않고 A와 B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일치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죠. Not only his mom but also his brother 라고 했을 때는 my mom, 뭐 his mom하고 his brother 이라고 했을 때는 둘 다 단수기 때문에 뭐 is가 나올 거고, 뭐 일반 동사가 나왔으면은 뒤에 뭐 s의 형태가 붙어서 등장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거예요. Not only his brother but also his parents. 이게 지금 예시가 가장 쉬워서 제가 계속 드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앞에는 단수여도 뒤에 있는 B의 자리에 있는 친구가 뭐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동사도 복수 취급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not only A but also B는 좀 쉬워요. 왜냐면 B가 뒤에 있으니까 그냥 캐치가 되거든요. 근데 B as well as A일 때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B의 자리가 앞에 있다라는 거죠. 즉, his mom as well as his sisters가 됐을 때는 복수 취급을 해야 되겠어요?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sisters를 보고 뒤에 복수인가 봐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주어가 여기에서 꼭 수일치를 돼줘야 되는 친구는 B라는 거죠. 그래서 B에다가 꼭 수일치를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상관접속사는 상관접속사는 이 5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도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접속사가 들어갈 거예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본격적인. 그러면은 맨날 하는 게 본격적인 건지 뭔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진짜로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접속사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